미국에서 유학하던 시절에 돈 아끼려고 룸메이트랑 아파트를 공유했었습니다. 졸업할 때까지 여러 나라에서 온 룸메이트들을 겪어봤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중국인 룸메이트랑 살면서 겪었던 황당한 일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유학에서 두 번째 학기부터 아프기 시작해서 그 다음 학기에 휴학을 하고 다시 복학을 했습니다. 휴학을 결정하고 한국에 돌아가기 전에 타던 차를 팔아버려서 다시 복학했을 때는 학교 근처에서 살려고 학교 근처에 월세 방을 하나 계약했습니다. 그 아파트 단지는 지어진 지 오래되어 허름한 아파트들로 이루어진 단지였고 학생들이 주로 살았습니다. 보통은 아파트 단위로 월세를 주는데 그곳은 주인이 방마다 따로 월세를 놓았습니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아파트마다 주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아파트 단지 전체를 하나의 주인이 소유하고 매니저를 고용해서 관리합니다. 제가 들어가기로 한 아파트는 방이 2개, 작은 부엌, 욕실이 하나 있었고 거실은 없는 구조였습니다. 다른 방 하나는 이미 중국에서 온 여학생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룸메이트가 성격이 나쁘지 않아서 지내는데 별 어려움은 없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그럭저럭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주말에 제가 집에 있었는데 방문 쪽에서 플라스틱이 열에 녹는 듯한 냄새가 스며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해서 나가봤더니 가스레인지 위에 제 주전자가 증기를 뿜으면서 손잡이 부분이 녹아내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룸메이트가 제 허락도 없이 제 주전자를 가져다 물을 끓이려고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고는 깜빡한 것이었습니다. 그 주전자는 제가 한국에서 새로 사온 주전자였고 저는 한 번도 쓰지 않았는데 그걸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마음대로 가져다 쓴 것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서 가스 불을 끄고 주전자를 살펴보고 있는데 그 룸메이트가 그 소리를 듣고 방에서 나오더군요. 제가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나서 물 끓일 때는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더니 알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주전자를 식히기 위해 싱크대 위로 옮겨놓고 제 방으로 들어갔는데 잠시 후 그 주전자 손잡이 녹는 냄새가 다시 제 방으로 스며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설마 하고 방문을 열었더니 주전자가 다시 그 가스레인지 위에서 녹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룸메이트가 그 주전자를 다시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고 불을 켜놓고는 방에 들어갔다가 또 까먹고 그냥 놔둔 것이었습니다. 전 너무 화가 났고 가스레인지 불을 끄고 그 펄펄 끓는 물을 싱크대에 버리고 있었는데 그 룸메이트가 그 소리를 듣고 방에서 나오더군요. 그리고는 저를 그냥 쳐다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화가 난 얼굴로 그 룸메이트 얼굴을 쏘아보고는 주전자 물을 다 버린 다음 그 녹아서 쓸 수도 없게 된 뜨거운 주전자를 제 방으로 들고 들어와 버렸습니다. 남의 새 주전자를 실수로 녹여 먹였으면 미안해서 안 쓰는 게 정상인데 그 녹아버린 주전자로 또 물 끓이겠다고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고 불 켜놓고는 또 잊어버렸다는 사실에 저는 너무 화가 났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시각에 집에 있어서 다행이었지 제가 없었다면 화재라도 날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날부터 그 룸메이트는 제 눈에 제 상식으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그 다음날 그 룸메이트가 외출해서 돌아와서는 저를 부르더니 저한테 뭔가를 건네는 것이었습니다. 머리 묶는 싸구려 곱창 밴드였습니다. 그걸 저한테 주면서 한다는 말이 네 주전자는 비싸서 주전자로는 못 사주겠고 이건 그것보다 싸서 이걸로 샀다고 하면서 그 밴드를 저에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제 주전자는 예뻐서 제가 한국에서 일부러 사왔던 비싼 거였는데 그걸 1달러짜리 싸구려 곱창 밴드랑 퉁치자는 것이었습니다. 어이가 없었고 할 말이 없더군요. 얘랑은 대화가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모질지 못했던 저는 그걸 받아주었습니다. 제 방으로 들어와서 그 곱창 밴드를 보면서 중국 사람들은 다 제 같은가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가난한 나라에서 와서 염치가 없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주전자는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녹아버려서 식힌 다음 눈물을 머금고 버렸습니다.
저는 한 번도 써보지 못하고 버려야 했습니다. 황당한 일은 또 일어났습니다. 그 룸메이트는 집에서 자주 요리를 했는데 어느 날 욕실에 들어갔더니 욕실 휴지통에 음식물 쓰레기가 버려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정경학했습니다. 그 룸메이트가 욕실 쓰레기통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린 것이었습니다. 욕실 쓰레기통에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사람을 본 건 태어나서 그 룸메이트가 처음이었습니다. 욕실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생각을 했다는 자체가 저한테는 충격이었습니다. 설마 한번 그러고 말겠지 그랬는데 며칠 후 외출했다가 돌아왔더니 욕실 쓰레기통에 또 음식물 쓰레기가 버려져 있었고 어디로 들어왔는지 벌레가 그 쓰레기통 위를 기어다니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욕실은 늘 습기가 차 있어서 음식물 쓰레기를 거기에 버리면 더 빨리 썩고 악취도 더 심하게 나는데 계속 거기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게 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그 룸메이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쓰레기통을 가리키면서 욕실 쓰레기통에는 음식물 쓰레기 버리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알겠다고 대답은 하더군요. 아이도 아니고 내가 이런 것까지 알려줘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 학기가 끝나고 겨울 방학이 시작되었습니다. 겨울 방학이 시작되자 그 룸메이트가 저에게 자기 아버지가 자신과 같이 일주일 정도 머무를 거라고 하더군요. 아버지가 오신다는데 안 된다는 말을 못하겠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부터 갑자기 부엌 싱크대에 요리할 재료들이 쌓이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오셨는지 매일 요리를 해대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외출했다가 돌아왔는데 싱크대 수돗물이 약하게 흐를 정도로 틀어져 있었고 그 싱크대 안에 어마어마한 크기의 생선 하나가 입을 떡 벌리고 누워있더군요. 그 큰 생선을 도대체 어디서 샀는지도 궁금했지만 그 큰 생선을 해동시키겠다고 싱크대에 던져놓았던 것이 더 충격이었습니다. 늘 그렇게 저를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식재료들이 싱크대 위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셨다고 요리해드린다고 그러는 거니 그냥 참아주기로 마음 먹고 아무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학기가 시작되었고 어느 날 도서관에서 그 룸메이트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걔를 도서관에서 본 적이 없었는데 웬일로 왔더군요. 그런데 옷차림을 보니 공부하러 온 것 같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민소매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크로스백을 메고 있더군요. 둘이 도서관 밖에 있는 테이블에 앉아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걔가 머리카락을 뒤로 넘긴다고 갑자기 두 팔을 위로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전 경악했습니다. 겨드랑이 털을 깎지 않고 민소매 원피스를 입고 온 것이었습니다. 그 룸메이트는 아무렇지 않은 듯 팔을 들어 계속 머리카락을 매만지는 것이었습니다. 전 그 순간 얼어버렸고 저희 옆으로 학생들이 지나다니고 있었는데 남학생들이 그 룸메이트 겨드랑이 털을 볼까봐 너무나 조마조마한 것이었습니다. 그 룸메이트가 가고 나서 저는 더는 긴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학기가 끝나자 그 룸메이트는 졸업한다고 하고는 그 아파트를 나갔습니다. 그 룸메이트가 나가고 나서 다음번에는 제발 이상한 룸메이트가 들어오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 아파트는 문제점이 아파트 주인이 방마다 따로 월세를 놓았고 아파트 주인이 기존 세입자의 동의 없이 룸메이트를 구했습니다. 3달 정도 그 방은 비어 있었는데 그 후 새로운 룸메이트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룸메이트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그 룸메이트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 편을 기대해 주세요.